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5시 40분. 요즘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이 어스름의 문을 여는 소소공방. 오늘은 소소 여행편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골목 문화를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매력을 잘 알고 있는 내시의 여행자 박진석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여행 기획자, 여행 가이드 뭐 이런 단어가 이렇게 딱 떠오르던데 정확하게 어떻게 본인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지역에서 사람과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 엔잡러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고요. 여행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일을 지역에서 하고 싶은 로컬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로컬 컨텐츠. 저도 사실은 그 소재동이 되게 출발지라고 하시던데 예. 익숙한 동네입니다. 제가 자양초등학교, 계룡중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계룡중학교 갈 때는 늘 가는 데가 예. 대동에서 출발해서요. 그쵸, 예. 소재동을 거쳐서 갔기 때문에 특히 이제 거기 마주오는 여학생들이 한반여중 여학생들이 많아서 예. 멋있게 보이려고 예. 뭐 했던데 주로 하시는 여행지가 이 동구 지역인가 보죠? 일단 제가 진행하는 여행지는 동네 이름을 말씀드리면 소재동, 대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태어나고 자라왔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고 싶은 동네이기도 하고요. 너무 오랫동안 많이 놀던 동네이다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동네, 제가 살아가는 동네를 지역에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가치 있고 재미나게 안내를 하고 싶어서 네. 대전 동구의 소재동, 대동을 중점적으로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운동을 하다가 동네를 걷기 시작을 했는데 딱 제 눈에 들어왔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보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라고 해서 어린 왕자 중이라는 이 글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항상 제가 진행한 여행 프로그램들은 오후 4시에 프로그램들을 시작을 하고 있고 3시부터 사람들이 오는 걸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문구랑 정말 똑같은 그런 어린 왕자 문구였던 거예요. 아까 글귀에서도 봤지만 예. 4시에 출발하신다고 해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왜 꼭 4시입니까? 3시도 있고 2시도 있을 텐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저희 대전에 여행 오는 여행자들의 관점에서 한번 시간에 생각을 해봤을 때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너무 오전부터 진행하는 게 너무 많아서 여행하는 기분인데 아침부터 대전을 오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전에 와서 여행을 하고 즐기다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후 4시에 시작을 했던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후 4시라는 시간대가 좀 저한테는 최적의 시간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살아가고 있는 소재동이라는 동네, 대동이라는 동네 자체는 골목으로 동네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행자들과 같이 골목을 걸을 때 살고 계신 분들한테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가 봤더니 오후 4시였던 거죠. 네. 왜냐하면 그 동네는 새벽에 퇴근해서 오셔서 낮에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 동네이기도 했었고 네. 또 아이들도 이제 학교 가는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른 시간보다는 오후 시간대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 이유는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 자체가 점심시간대는 그래도 코레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쩍부쩍 됩니다. 그런데 네. 저녁 시간대가 되면 뭐 식당이라든가 카페들의 공간들이 많이 좀 손님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오후에 진행을 해서 늦게 저녁까지 먹고 가면 좋겠다라 생각을 했었고 네. 마지막 이유는 일단 대동의 매력들, 소재동의 매력들을 보여줬을 때 가장 좀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대가 노을이 지는 시간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오후 4시에 프로그램들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4시의 남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4시에 시작한 이후로 책 한 권을 쓰셔도 되겠어요. 그 벽화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제 눈에 그 벽화가 잘 들어오진 않았었는데 네. 우연찮게 그냥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다가 그 어린 왕자 벽화를 자세히 한번 봤더니 그 문구가 있었던 거예요.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라는. 원래 그 어린 왕자 책 안에 들어있는 그 문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일맥상통하네요. 4시의 왕자와 4시의 어린 왕자. 예, 그래서 일부러 지금은 투어 할 때마다 그거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서 네. 투어를 시작하면서 소재동에서 여행하는 어린 왕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별명도
진돌이라고 하는 또 별명을 갖고 계시다고요? 예. 어떻게 생긴 별명이신가요? 일단 제 별명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듣던 별명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냥 진석이라는 이름을 부르기가 그랬는지 아, 원래 진짜가 참진짜의 돌석자인가요? 아니요, 원래는 돌석자는 아니고 돌석자는 클석자는 아니고? 아닌데 네. 친구들이 그냥 돌석이 편했는지 네. 진돌이라는 별명을 좀 많이 듣게 됐어요. 친근하네요. 그래도. 예, 그러다가 창업을 준비하다가 뭔가 여행자들과 같이 대전의 진짜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진돌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철학자가 또 돌 또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진돌도 돌 못지않은 아주 유명한 명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여행 이렇게 기획을 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원래 여행을 좀 좋아하셨어요? 일단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 전공을 선택을 할 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해봤더니 저는 지리하고 역사를 되게 좋아했었더라고요. 네. 그 두 가지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관광이었고, 관광과를 가서 그냥 여행 기획자의 꿈을 가지게 되면서 이런저런 여행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많이 했던 여행들은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는 동네 로컬 여행들을 좀 즐겨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지역의 오래된 동네 골목들을 둘러보거나 시장들을 둘러보면서 그냥 여행 오시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재미난 여행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행 기획자 꿈을 실현을 하고 있어요. 원래 전공도 그 관련된 거를 하셨군요. 예, 전공은 관광과를 전공을 하긴 했는데 이게 제가 4학년 때인가 한번 꿈을 이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여행 기획자의 꿈을 잠시 접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행사에 취업을 했다가 제가 생각했던 여행사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너무 비즈니스 상업적으로 예. 가고 사람들의 어떤 그 훈훈한 정 같은 것을 못 느끼셨는 모양이네요. 예. 지금 해보시니까 실제 이거에 대한 어떤 매력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매력은 저희 동네, 저희 대전이라는 지역에 여행 오시는 분들과 다양한 소통을 하면서 사람 여행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번 똑같은 저희 동네를 소개를 드리고 있지만 오시는 분들은 항상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경험을 하신 분들이 오시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행하는 도중에 많은 대화의 시간들을 갖는데 여행자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들음으로써 저는 소재동을 소개를 하는 여행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 여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매력을 얻어가는 그런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뭐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일생도 만나는 거고 거대한 어떤 역사를 만나는 것 같은데요. 예. 여행의 전문가로서 소재동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그 여행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접근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역에 왔을 때 단순히 방문만 하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 소비가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소재동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대전역 바로 뒤편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타 지역분들이 누구나 쉽게 방문을 할 수도 있고 대전에 살고 계신 분들도 대전역 뒤편이다 보니까 그런 버스 종점 노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소재동에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다가 맞아요, 없었어요. 예, 2019년도를 기점으로 카페 생긴 것도 얼마 안 됐죠. 카페나 식당들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거기서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여행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봐왔던 것 같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는 소재동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골목이 되었지만 여기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골목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골목 중에 하나고 이 골목을 걷다 보면 보여지는 풍경 중에 하나가 9개의 계량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계량기가 9개나 있는지 살고 계신 분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정말 많은 인구들이 이 동네에 모여 살면서 각 집집마다 단칸방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고 현재까지도 이 집은 9개의 계량기를 보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볼 수 있는 소재동의 유일한 집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서 아니 여기 전봇대가 예. 휘어져 있는 거죠? 기울어져 있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안쪽에는 전봇대가 들어오면 안 되는 구역 중에 하나였대요. 원래 여기는 나무 전봇대가 주로 있던 곳이었는데 이 골목 사이사이마다 집들이 들어오고 이 집들 전기들을 이으려고 집들이 만들어진 그 이후에 설치된 전봇대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집 사이사이에 있고 나무 그 뿌리 같은 경우도 같이 하다 보니까 뿌리에 의해 전봇대가 또 씌워졌던 곳이기도 하고요. 좀 더 안쪽으로 가게 되면 이 집을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담벼락부터 먼저 보여지는 게 무화과
열매가 딱 달린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익은 무화과만 본 적이 있지 이렇게 나무에 달린 무화과를 본 적이 없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화과가 이게 심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무화과 바로 옆에는 또 빨갛게 익어가고 있는 석류가 있습니다. 이 동네 곳곳에는 집안에 이런 석류나무들이 심어져 있고요. 또 석류나무 옆쪽으로는 대추나무가 이렇게 열려 나가고 있고 대추나무 옆쪽으로는 차량 방향제로 활용하던 모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집도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감나무가 있는데 동네마다 마당마다 감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쭤봤어요. 왜 감나무가 여기에 많이 있죠? 라고 여쭤봤더니 한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렸을 때 어느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유일하게 키웠던 감나무 주인 할머니께서 감을 따면 좀 나눠줄 만도 한데 감을 나눠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주민분들이 다 셈이 나서 다 집집마다 감나무 그 묘목을 사갖고 와서 마당마다 감나무를 심기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고요. 이 골목 같은 경우는 1930년대 초반에 관사가 만들어지면서 같이 골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골목이고요. 현재 왼쪽으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냥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이 있고 이쪽으로는 사람이 또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깨끗한 대문 앞이 깨끗하면 사람이 살고 있고 대문이 지저분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흔적들, 사람의 힘이 그만큼 대단하다라고 하는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골목이기도 하고요. 또 이 골목 끝에 가게 되면 이 나무 전봇대예요. 요즘 거의 도심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저 위에 그려진 로고는 옛날 코레일 철도공사의 옛 로고라고 하고요. 저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런 콘크리트 전봇대도 거의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나무 전봇대가 남아있는 그런 옛 동네이고요. 언제 봐도 뭐 푸근한 일상이긴 하고 좋은 풍경입니다만 저걸 매일같이 하시다 보면 좀 지루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매일 똑같은 풍경이 아니라 사람들이 항상 왔다 갔다 하시고 계절도 바뀌고 동네 다양한 공간들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또 새로운 공간들이 생기면서 항상 동네의 그런 골목에 소소한 매력들을 찾아가는 그런 재미들이 있어서 지루하기보다는 뭔가 새로움을 찾는 그런 좀 설렘,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 여행객들이 오셨겠지만 기억에 남는 여행객이 있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다 기억에 남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소규모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어떤 분들이 오셨고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다 기억에 남는데 아무래도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여행 프로그램 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행자분한테 여행 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팁을 받았던 분들이 어떤 분이셨냐면 대전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대구 효성여고 58년 개띠 동창 네. 모임을 해주시던 어머님들이었습니다. 아, 네. 제가 이제 투어를 진행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 모임의 그 주최자 어머님께서가 대전에 살고 계셨고 친구들 대전으로 이제 모이게끔 해서 1박 2일 같이 동창 여행을 하는 일정이었는데 투어가 딱 끝나고 마지막에 그 모임을 해주셨던 어머님께서 주머니에 몰래 5만 원을 넣어주면서 저한테 딱 하셨던 말씀이 네. 자기 친구들하고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친구들한테 잊을 수 없는 대전에서의 추억, 동창 모임이 됐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아, 그 네. 약간 저한테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팁을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분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다 보면 나중에 또 더 예, 많은 예. 팁과 좋은 그 인상을 주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다 보면 좀 늘다 보면 발전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또 프로젝트를 막 이렇게 기획하시기도 할 텐데 예, 예. 어떤 새로운 거를 또 기획하고 계신가요? 지역에 왔던 여행자들과 함께 지역을 좀 더 가치 있고 지역의 모습을 달리 보여줄 수 있는 소담쓰담이라는 형태의 여행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담, 쓰담? 예, 예. 아. 소래동을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듣고 지역의 쓰레기를 담아가는 그런 좀 가치 있는 여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 소담쓰담이라는 이름 하에 그런 플로킹과 같이 하는 여행 프로그램들을 만들기도 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엄마하고 아이가 참여를 하는데 아이는 아이들끼리 옛 골목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추억 여행들을 선사를 하고 부모님들은 아이들로부터 해방돼서 저와 함께 소소한 디저트를 맛보면서 아이들로부터 해방된 여유 있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 그 여행 기획자답게 여러 가지 뭐 동네 상권도 고려를 하시고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감상이나 느낌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고려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이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원칙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일단 원칙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여행자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단순히 저희 동네를 한 번 방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소개해서 같이 동네를 방문해서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제가 좋아하는 관광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보다는 지역 관광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항상 가져가고 있고요. 단순히 방문만 하고 떠나가는 그런 여행들이 아니라 지역에 왔으면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투어 원칙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만난 한 선생님께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명품들의 상업 전략인데요. 그분들은 사기 전에 구매욕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구매를 한 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정신세계에 찾아간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여행 프로그램도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또 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보를 드린 거나 아니면 몰래 미리 많이 사진을 찍어 놓으셨다가 1년 전 오셨던 분들한테 보내드리면서 한 번 더 오시지 않겠냐고 또 권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동에 있는 명소 중에서 여기만은 꼭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올공원이라고. 저는 사실 못 가봤어요. 왜냐면 저기가 이제 연인들이 가는 데라고 하는데 저희 아이는 가봤다고 하던데 저희는 못 가봤거든요. 대동이라고 하는 곳은 벽화가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 골목 사이사이마다 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런 골목길을 지나서 살짝 언덕을 걸어 올라가게 되면 풍차와 함께 대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경이 펼쳐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대동 하늘공원에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노을이 질 때 그 노을이 그 대전역의 쌍둥이 빌딩 사이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노을과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 대동 하늘공원이어서 그 풍경들 중에서 그 집에 살아가는 가장들이 열심히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와서 내 집안에 불을 켤 때 대동의 야경은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맘때 지금 10월 이후에 방문을 하게 되면 노을 질 때 딱 쌍둥이 빌딩 사이로 빨간 둥근 해가 딱 들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지금 이맘때 여행하는 것들을 꼭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소재동, 대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요. 나에게 있어서 소재동이란? 일단 저한테 소재동은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동네이자 앞으로도 살아가고 싶은 동네이기도 하고요. 박진석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을 외부에 알려질 수 있게끔 저한테 의지가 되는 그런 동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4시의 시간 여행자 박진석 씨를 만나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빛을 내는 별이 되었을 때 우리 지구도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소 여행 편 아주 아름다운 시간이었고요. 멋진 밤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놀러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